60세 이후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살이 아닌 근육이 빠지고 피로가 더 빨리 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 운동선수나 먹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노인이야말로 단백질이 생명선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를 지탱하던 힘줄이 약해지고 허리를 세우던 근육이 서서히 녹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 속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지방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입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보다 30% 부족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근육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도 함께 약해져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에 더 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밥상 위에 밥과 김치, 국 한 그릇으로 끼니를 끝냅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면 1년 후 당신의 허벅지 근육은 일렬침 이상 줄어듭니다. 심지어 낙상 위험은 3배로 높아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두부 밥모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80세 이상 노인들은 다리가 굵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즉, 단백질은 젊은 사람의 영양이 아니라 노년의 생존 영양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노인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인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5가지 단백질 음식과 피해야 할 3가지 함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함께 근육을 지키는 길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근육이 깨어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1개의 계란이 노인의 근육을 살린다. 이 단순한 문장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가 뒷받침하는 의학적 사실이다. 계란은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완전 단백질로 분류된다. 즉,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류신, 르치네이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스위치와 같다. 나이가 들면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진다. 이때 류신이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다. 노인에게 류신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움직임을 되찾는 점화 장치다.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계란 112개를 섭취했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모두 향상되었다. 계란 속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98%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계란을 피하는 분들도 있다. 콜레스테롤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견해가 달라지고 있다. 하루 1~2개의 계란은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오히려 계란의 콜린초린은 뇌 기능 유지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근육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식품인 셈이다. 조리법에도 차이가 있다. 튀기거나 소금에 절인 형태보다 삶거나 반숙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지 않고 소화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계란을 먹을 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해진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을 받은 뒤 삶은 계란 한 개를 우유 한 잔과 함께 먹는 습관은 최고의 조합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장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아침 식사로 계란을 꾸준히 섭취한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오해가 남아있다. 그러나 영양학자들은 계란의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이라고 지적한다. 흰쌀밥과 달걀 프라이는 지방과 탄수화물 비율이 높지만 채소와 함께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완벽한 단백질 식단이 된다.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다. 당신의 오늘 아침 식탁에는 단백질이 있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배를 채운 식사였는가? 단백질은 포만감이 아니라 기운을 만든다. 그 기운이야말로 근육이 버티는 힘이고 내일을 살아갈 원동력이다. 내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걸음을, 허리를, 어깨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노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소화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래서 단백질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답이 바로 두부다. 두부는 콩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든 식품이다. 즉, 콩의 좋은 점만 남기고 소화가 어렵게 만드는 섬유질을 줄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두부는 하얀 고기라 불린다. 위가 약하거나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도 무리 없이 씹고 삼킬 수 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흡수율을 평균 60-70%로 본다. 하지만 두부의 단백질은 90% 이상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매우 균형 잡혀 있다. 이 점이 일반 채소나 곡류와 다르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보네란은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이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근육뼈의 손실을 완화한다. 즉, 단백질 공급원일 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지켜주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한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두부를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보행 속도가 15% 빠르고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고기는 부담돼도 두부는 매일 먹는다였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다. 두부 속의 피틴산, 피틱 애시드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제 식단 수준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결론이다. 게다가 두부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두부를 건강하게 먹는 법은 간단하다. 기름에 굽는 대신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쪄서 간장 대신 참기름과 깨소금을 약간 뿌려 먹는 것이다. 또는 시금치나 미역과 함께 무쳐 먹으면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율이 함께 높아진다. 이제 한 가지 물어보자. 오늘 점심 반찬 중에 단백질은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 밥, 김치, 국만 있었다면 당신의 근육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기다렸을 것이다. 두부 한 모를 추가하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보행 속도를 바꾼다. 두부는 값싸지만 그 효과는 비싸다. 하루 한 모의 두부는 근육을 살리고 뼈를 지키고 피로를 줄인다. 몸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약보다 먼저 두부를 떠올리자. 그것이 소화가 편한 단백질의 왕이 우리 몸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고기를 멀리하고 나면 단백질이 부족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 공백을 완벽히 채워주는 식품이 바로 생선이다.
생선은 바다의 단백질 창고라 불릴 만큼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동시에 품고 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오메가3는 그 근육을 지켜준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이 더 잘 공급되도록 돕는다. 그래서 생선을 꾸준히 먹는 노인은 근육 손실 속도가 늦다. 실제로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율이 22% 낮았다. 생선의 또 다른 강점은 소화 효율이다. 붉은 고기보다 결합 조직이 적고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 소화가 빠르다. 치아가 약하거나 위가 예민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이 완벽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변동도 완만하다. 생선을 먹을 때는 조리법이 중요하다. 튀김이나 양념구이는 단백질보다 염분과 지방을 더 늘린다. 반면 찜이나 구이 혹은 된장국에 넣어 끓이면 단백질 손실 없이 담백하게 섭취할 수 있다. 특히 고등어를 된장에 졸여 먹는 전통식 방식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지키는 최적의 조리법이다. 이와 관련해 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촌에서는 하루 한 끼 이상 생선을 먹는 문화가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80세를 넘어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스스로 걸어 다닌다. 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고기보다 생선 단백질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물론 모든 생선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큰 생선일수록 수은 축적 위험이 있으므로 참치나 황새치보다는 고등어, 연어, 멸치 같은 중소형 어종이 안전하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오메가3 보충제가 출혈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지만 자연식으로 섭취할 경우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제 저녁 식탁에 생선이 올라왔던가?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근육도 그만큼 단백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생선 한 토막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다. 그것은 몸의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방패다. 이제부터라도 주 3회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어보자. 몸의 온기가 돌아오고 다리에 힘이 붙는 변화를 느낄 것이다.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길, 바다에서 시작된다.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떠올린다. 하지만 노인에게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영양제다. 우유 한 잔에는 약 10개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골밀도 유지에 탁월하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은 동시에 약해진다. 근육이 줄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뼈가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긴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와 발효유다. 하버드 의대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1컵 이상의 우유를 마신 노인은 낙상 위험이 30% 감소했고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5% 높았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가 되고 칼슘이 뼈의 구조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이다. 특히 비타민 D는 단백질 합성 효소의 작용을 도와 근육 손실을 늦춘다. 그러나 한국인의 70%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 즉,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락토프리 우유나 요구르트로 대체하면 된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어 소화 부담이 적고 유익균이 장내 염증을 줄인다. 요구르트의 장점은 단백질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변비와 피로감도 완화된다.
단 시중 요구르트는 당분이 많으므로 플레인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우유 섭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일부 연구는 우유 속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하루 1-2컵 정도의 섭취는 오히려 혈압과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다. 아침에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유지된다. 저녁에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하게 든 우유를 마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근육 회복이 더 활발해진다. 어느새 기억하자. 근육은 낮에 쓰이고 밤에 회복된다. 따라서 잠들기 전 우유 한 잔은 근육의 회복 신호등을 켜는 행동이다. 아침에 계란이 불씨를 붙였다면 밤의 우유는 그 불씨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부터는 우유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 2번의 근육 보충 시간으로 생각하자. 그 한 잔의 습관이 허리를 지키고 걸음을 안정시키며 내일의 자신감을 만든다. 단백질은 하루에 갑자기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조금씩 쌓여야 한다. 그래서 노인의 식탁에는 단백질 저축 통장이 필요하다. 그 통장의 이름이 바로 콩과 견과류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근본이다. 한 줌의 콩에는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있다. 특히 대두에는 글리시닌, 길라이치닌과 곱콩글리시닌, 총리치닌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두 가지는 근육 합성과 지질 대사를 동시에 조절한다. 단순히 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줄이고 근육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콩은 이미 익숙하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다. 된장국에 몇 알 들어가는 콩으로는 부족하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삶은 콩 반 컵 약 10만 먹어도 3개월 내 근육량이 평균 4% 증가했다. 이 수치는 운동을 병행하지 않은 노인에게서 나온 결과다. 즉,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반응한다는 뜻이다. 견과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합성을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하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작은 알맹이지만 그 안에는 항산화 팔라, 단백질 파, 지방산의 3박자가 들어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매일 콩 반 컵과 아몬드 5사를 섭취하게 했다. 12주 후 이 그룹은 근육 단백질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소화기 힘이 평균 8% 강해졌다. 단백질 섭취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기능적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의도 있다. 콩 속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는 일상 섭취 수준에서는 호르몬 변화에 큰 영향이 없다고 결론 짓고 있다. 오히려 콩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잇따른다. 섭취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아침 죽이나 샐러드에 삶은 콩 반 컵을 더하고 점심이나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챙긴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해야 한다. 생경과나 구운 견과가 가장 이상적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은행 통장에 돈을 꾸준히 저축하면 이자가 붙듯 콩과 견과의 단백질도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오늘의 한 줌이 내일의 걸음이 되고 다음 달의 근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천연 단백질 저축 통장의 힘이다. 당신이 하루라도 늦게 시작하면 근육은 그만큼 빠르게 잃는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면 그 속도는 역전된다. 작은 콩 한 알, 견과 5달이 당신의 근육을 다시 세운다. 대부분의 어르신 식탁은 비슷하다. 하얀 밥, 김치, 된장국. 겉으로는 건강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근육을 녹이는 식단으로 바뀐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에너지를 금방 채워주지만 그 에너지는 빠르게 사라진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려가면서 피로감이 찾아오고 결국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태운다. 즉, 근육이 연료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약해진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끼 모두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노인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한 노인보다 1년 내 근육량 손실률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밥만 먹는 식단은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혈중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면역력과 상처 회복 속도도 급격히 늦어진다. 한국에서는 단백질보다 밥심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밥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밥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잠깐의 에너지원일 뿐이다. 근육은 밥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한국전쟁 직후 식량난으로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던 세대에서 노년기에 근육감소증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통계가 있다. 즉, 젊을 때부터 단백질이 부족한 식습관은 수십 년 뒤 근육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것이다. 밥과 함께 계란, 두부, 생선, 콩, 우유 중 한 가지만 추가해도 식사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두부 반찬,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 이렇게만 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은 꾸준히 유지된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다. 고탄수화물 식단이 노인에게 적당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의 이점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모든 대사의 중심축이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오늘 먹은 밥상에 단백질은 있었는가? 만약 밥과 김치, 국으로 끝났다면 내일의 근육은 오늘보다 약할 것이다. 근육은 배부름이 아니라 균형으로 지켜진다. 지금 당장 식탁의 균형을 바꿔보자.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의 걸음과 손의 힘을 바꾼다. 밥만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다. 이제부터는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심이 필요하다. 단백질이 좋다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단백질의 공급원은 중요하지만 그 질이 그만큼 중요하다.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퓨린, 염분이 많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근육 파괴자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지나친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아 근육의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 결국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 햄, 소시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A급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과 포화지방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 단백질은 근육에 좋지만 양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0g 이상의 붉은 고기를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높았다. 반면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이고 생선이나 콩 단백질로 대체한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유지되었다. 즉, 고기를 줄여도 근육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붉은 고기에는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므로 노인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말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과 방식이다. 소고기 100글 일주일에 112회 기름을 제거하고 구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매일 삼겹살, 갈비탕,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한다면 근육보다 먼저 혈관이 상한다. 노인의 몸은 젊을 때보다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같은 고기를 먹어도 피 속에 지방이 오래 머무른다. 이것이 만성염증을 일으켜 근육 재생을 방해한다. 결국 단백질을 위해 먹은 고기가 근육 회복을 막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백질의 절반은 식물성으로, 나머지는 동물성으로 채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주 2회 정도 살코기나 닭가슴살, 생선을 번갈아 섭취하고 나머지 날은 두부나 콩으로 보충한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포만감도 유지된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고기 먹어야 기운나지. 맞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기는 그 기운을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든다. 진짜 기운은 근육에서 나오지, 포화지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단백질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고기가 아니라 균형이다. 근육은 좋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나쁜 지방으로는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 요즘 병원 대기실이나 시장에 가보면 단백질 보충제 광고가 넘쳐난다. 한 스푼이면 하루 단백질 완성, 젊은 근육 그대로. 하지만 의사로서 이 문구들을 볼 때마다 불안해진다. 그 이유는 단백질 보충제는 약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 단백질 보충제의 대부분은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이나 콩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문제는 그 농도와 첨가물이다. 일부 제품에는 감미료, 인공향, 안정제,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있다. 이런 성분은 노인의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이 고농축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면 혈중 요소질소 수치가 높아지고 신장 독성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의 18%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했다. 반면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다. 즉, 근육을 위한 선택이 신장을 먼저 지치게 한 것이다. 물론 모든 보충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식사로 충분히 단백질을 채우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의사의 처방 아래 일정량의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식사 대용으로 한 끼를 완전히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식사 후 보조로 1, 2스쿱 약 10g 단백질을 추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진다. 단백질 보충제가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운동과 병행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운동이 부족한 노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는 연구도 많다. 결국 움직임 없는 단백질은 쌓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당신은 단백질을 보충제에서 얻고 있는가? 아니면 식탁에서 얻고 있는가? 몸은 가공된 단백질보다 자연식 단백질을 훨씬 더 잘 흡수한다. 두부, 생선, 우유, 콩은 그 자체로 균형 잡힌 단백질 공급원이다.
반면 분말 형태의 단백질은 효율은 높지만 조절이 어렵다. 게다가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며 운동 안 해도 된다고 믿는 순간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진다. 단백질은 들어오지만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역설이다. 단백질 보충제는 선택이 아니라 보조다. 당신의 근육은 쉐이크에서 자라지 않는다. 매일의 식사, 한 숟가락의 두부, 한 컵의 우유, 한 접시의 생선이 근육을 만든다. 건강의 길은 편리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이 근육이 다시 깨어난 신호다. 근육 회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꾸준히 매일 쌓인 단백질과 움직임이 몸속에서 조용히 변화를 일으킬 뿐이다. 근육은 눈에 띄지 않게 회복된다. 그 증거는 손끝의 온기, 걸음의 안정감, 그리고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의 가벼움이다. 이 미세한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느낄 것이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그 한마디가 바로 근육의 부활 선언이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 섭취 후 근육 단백질 합성은 약 48시간 동안 지속된다. 즉,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근육을 만든다. 그리고 단백질의 질과 분배가 중요하다. 하루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꾸준히 섭취할 때 근육 합성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70세 이상 노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하루 단백질 총량은 같게 유지하면서 한쪽은 아침에 몰아먹고 다른 한쪽은 3끼로 나누어 섭취하게 했다. 12주 후 후자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은 96%나 더 높았다. 결국 근육은 양이 아니라 리듬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가벼운 움직임을 더하면 근육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식사 후 15분간의 산책, 아침에 팔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 이 단순한 행동들이 단백질의 작용을 강화한다. 움직임은 단백질의 방향을 근육으로 이끌어주는 신호다. 한 환자의 이야기가 있다. 72세 여성 환자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걷지 않았다. 그녀는 단백질이 부족했고 체중은 줄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계란과 두부를 매일 한 끼에 넣도록 권했다. 3개월 후 그녀는 병원 계단을 스스로 올라왔다. 그때 그녀가 웃으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선생님, 제 다리가 다시 제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의사로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답이었다.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이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다시 스스로 걸을 수 있음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다. 몸이 기억을 되찾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과정이다. 당신의 근육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단백질을 꾸준히 채우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 단순한 루틴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힘줄이 되고 내일의 걸음은 다시 당신의 자존감을 일으킨다. 근육은 결코 늦지 않는다. 다만 기다리지 않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다. 몸은 언제나 말한다.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근육이 회복될 때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부터 건강의 방향이 바뀐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의 기상감이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밤새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 이 느낌은 단순한 숙면의 결과가 아니다. 근육이 피로를 덜어내며 다시 탄력을 되찾았다는 증거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허리를 펴기 어렵다. 이것은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피로가 남아있는 신호다. 두 번째 신호는 손끝과 발끝의 온도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열 생산 기관이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끝이 따뜻하고 발이 시리지 않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천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진다. 그때 우리는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약해져 혈액을 밀어내지 못하는 것일 때가 많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음의 리듬이다. 근육이 회복되면 보폭이 커지고 걸음의 탄력이 살아난다. 보폭이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강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균형 감각과 하체 근육이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네 번째 신호는 피로의 회복 속도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 다음 날까지 피곤했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는 근육이 미세 손상 후 회복 능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몸의 회복력은 결국 단백질의 힘이다. 이러한 신호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단백질은 3주 만에 근육 회복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30% 늘린 노인들은 단 21일 만에 근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2% 향상되었다. 즉, 근육은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단백질은 마음에도 작용한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호르몬도 단백질의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하면 기분이 안정되고 의욕이 살아난다.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은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진다. 이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내 몸의 신호를 들었는가? 손끝의 온기, 걸음의 속도, 아침의 가벼움.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편지다. 그 편지를 놓치지 말자. 당신의 몸은 매일 회복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노화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단순히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이 왜 노년의 생명선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근육을 살리고 어떤 습관이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단 하나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단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단백질을 채우지 않으면 그날의 근육은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근육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실천이다.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여기에 하루 2번의 우유, 그리고 콩과 견과 한 줌이면 충분하다. 이 단순한 루틴이 몸속의 단백질 균형을 회복시키고 기운과 온기를 되돌려준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다. 당신의 독립적인 삶, 걸음, 표정, 목소리를 지켜주는 존엄의 에너지다. 당신이 스스로 밥을 짓고, 걷고, 웃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단백질이다.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다.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습관을 바꾸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단 한 끼만 바꿔도 된다. 그 작은 변화가 일주일 뒤 몸의 피로를 줄이고 3주 뒤 걸음을 가볍게 만들며 3개월 뒤에는 당신의 허벅지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처음엔 이 나이에 근육이 생길까요? 라고 묻던 분들이 몇 달 뒤에는 계단을 스스로 오르고 무거운 문을 스스로 밀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약이 아니라 꾸준한 단백질 루틴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는 단백질이 있었는가? 만약 아니라면 지금 바로 내일 아침 장보기 목록을 바꿔보자. 계란, 두부, 생선, 우유, 콩과 견과. 이 5가지가 당신의 몸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도 나의 몸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백질이 내일의 걸음이 됩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한 사람의 편에 설 뿐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 어떤 자세로 일어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어나죠.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 별거 있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별거 아닌 동작이 하루의 근육 건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육은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고 뼈와 관절은 체중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상체를 확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꾹 짚고 몸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근육이 놀랍니다. 특히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의 큰 근육들은 아직 깨어날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미국 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72%가 기상 직후 급격한 움직임 때문에 하루 평균 2,000개 이상의 근섬유가 미세 손상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서서히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다리에 힘이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조용한 근육 붕괴, Silent Muscle Collapse라고 부릅니다. 소리도 통증도 없이 근육이 무너지는 현상이지요. 특히 이 현상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나 아침에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혈류가 아직 느리게 흐르고 있는데 상체를 갑자기 쓰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잠시 끊깁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세포는 산소 부족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기보다 방어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탄력이 떨어지고 걷는 힘도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세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30초의 준비만으로 근육을 지키고 하루의 피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아침 루틴 3단계와 의사들이 경고하는 위험한 자세 3가지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혹은 제주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에 따라 아침의 습관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근육을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잘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몸이 그냥 쉬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로 잠잘 때 우리 몸은 회복의 공장처럼 바쁘게 일합니다. 밤이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근육 조직을 다시 짜 맞춥니다. 낮 동안 걷고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들며 생긴 미세한 근육 파열이 이때 복구됩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다음 날 아침 근육은 새롭게 태어나듯 탄력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복된 근육을 다시 무너뜨리는 시간이 바로 아침 기상 직후라는 겁니다. 밤새 회복된 근육은 아직 부드럽고 열이 덜 오른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상체를 확 들어올리거나 한쪽 다리로 몸을 일으키면 회복이 완성되기도 전에 다시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마치 막 굳지 않은 젤리를 손으로 세게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도쿄의 과대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참가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누운 채로 천천히 팔과 다리를 풀고 일어나는 준비 루틴을 하게 했고, 다른 쪽은 평소처럼 바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8주 후 근육 강도를 측정했더니 첫 번째 그룹은 평균 12% 근력 증가, 두 번째 그룹은 오히려 5% 감소했습니다. 단지 어떻게 일어났느냐의 차이였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상 직후에는 혈액순환, 심박수, 혈압, 천 등이 급격히 변합니다. 몸 전체가 기동 준비 중인데 이때 몸을 확 세우면 심장과 뇌혈관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기상 후 어지럼증이나 갑작스런 두통을 자주 느끼는 분이라면 이미 그 신호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떴다면 단 30초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눈을 뜨고 5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팔을 들어올려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뒤 무릎을 세워 좌우로 천천히 흔듭니다. 이 간단한 준비 동작만으로도 근육의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고 혈류가 안정됩니다. 이 짧은 루틴은 근육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몸을 깨워주면 근육은 놀라지 않습니다. 심장도 차분히 준비할 시간을 얻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잠을 잘 자야 근육이 늙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깨어나는가입니다. 밤의 회복을 지켜주는 건 아침의 첫 움직임입니다. 그 한순간의 차이가 10년 후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지금도 혹시 침대 가장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단 한 번만이라도 달라진 루틴을 해보세요. 몸이 먼저 알려줄 겁니다. 오늘은 훨씬 편하다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까지 단 30초.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의 근육과 관절, 그리고 혈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학계에서는 이걸 기상 후 30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의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기상 직후 행동 패턴을 분석했더니 침대에서 눈을 뜨고 곧바로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높고 아침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이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기상 후 30초는 신체가 깨어나는 전환 구간이다. 이때 근육과 혈관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늦다. 이건 단지 느긋하게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30초 동안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심박수가 서서히 올라가며 혈액이 말초 근육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기 시작하고 근육 내 젖산이 분해됩니다. 이때 몸을 일으키지 않고 잠시 기다려주면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일 준비를 마칩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아직 야간 모드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기립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뇌와 근육이 순간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환이라고 부르죠.
그 짧은 순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30초의 법칙을 매일 지킨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8주 만에 평균 다리 근력이 9% 증가했고 허리 근육의 긴장도가 15%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심지어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 완화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약 없는 근육 회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휴대폰을 잡으시나요? 아니면 곧장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시나요? 그 습관이 오늘의 에너지를 반으로 줄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상 후 30초의 법칙은 단지 노년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40대, 50대부터 지켜야 할 근육 나이 방어 습관입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습관에 의해 늙고 회복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의 첫 30초는 하루 중 가장 값비싼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근육은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다면 시계를 보세요. 단 30초만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깊게 호흡하세요. 그 30초가 30년의 보행 능력을 지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들이 권하는 근육을 살리는 아침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단계입니다. 돈이 들지도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만 바꾸면 됩니다. 1단계, 몸 깨우기. 손끝과 발끝부터 시작 눈을 떴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손과 발을 움직이세요.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고 발끝을 아래로 눌렀다가 위로 젖히며 혈류를 깨우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으로 전신 근육의 30% 이상이 자극됩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반응하죠. 이때 심장은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 느끼고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기상 직후 손발 말단 운동을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혈류 순환 속도가 28% 빨랐고 혈압 상승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육과 뇌로 전달되는 산소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2단계, 근육 깨우기. 허리 아닌 엉덩이로 일어나기, 이제 몸을 세워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를 구부려 몸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건 근육 손상의 지름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엉덩이와 허벅지, 복부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한쪽 팔꿈치를 짚고 몸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 무릎을 접은 상태로 팔의 힘을 빌려 상체를 세우세요. 이때 복부와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사이드 기상법칙이라 부릅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대신 몸을 회전시켜 세우는 방식이죠. 이 루틴 하나만 바꿔도 요통이 4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동작이지만 반복되면 하루 수백 번의 미세한 압력을 허리에서 제거해 줍니다. 3단계, 순환 깨우기. 앉은 채로 10초간 정지하기. 이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서지 마세요. 딱 10초만 등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힌 채 깊게 호흡하세요. 그 10초 동안 몸 안에서는 혈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수면 중 아래로 몰려있던 혈액이 상체로 천천히 올라오면서 어지럼증과 근육 긴장을 예방해 줍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소에서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는 대신 앉은 채로 10초 정지한 사람들은 3년 후 낙상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수많은 운동보다 강력합니다. 이 세 단계를 합쳐도 1분이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이 1만 번의 근육 손상을 막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것을 무통 아침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이 짧은 루틴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근육이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육은 잠에서 깨어난 뒤 5분 안에 어떤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 하루의 대사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물 한 잔만 마시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근육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몸이 연료 부족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이 시점을 단백질 흡수, 창 윈도우 오브 프로틴 압소프션이라 부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이 공급되면 근육의 합성 효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보다 형태입니다. 아침에 바로 소화되는 단백질, 즉 흡수 속도가 빠른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미숫가루, 삶은 달걀 반쪽, 두유, 또는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 한 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한 끼가 근육을 깨우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줍니다. 반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근육은 당분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분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 피로감이 더 빨리 오며 오후에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 아침 공복에 일어나는 근육 분해 현상을 근육대사 음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하루하루 근육량이 줄어드는 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절반의 에너지를 잃은 상태로 하루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침 첫 5분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 내 합성 효소가 활발히 작동하고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근육세포의 손상을 막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버드 영양의학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기상 후 15분 내에 따뜻한 물과 단백질 음료를 섭취한 노인 그룹은 6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상 후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은 근육에 좋지 않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근육 내 수분을 빼앗고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단백질 또는 미온수 한 잔으로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눈 뜬 후 9분 안에 따뜻한 물과 단백질 한 모금. 이것 하나로 근육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몸이 굶주린 복구에서 활성 회복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자세와 함께 몸속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첫 5분을 기억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근육을 젊게, 강하게, 그리고 오래 지켜줍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근육을 파괴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심코 하는 동작 중 3가지는 의사들이 가장 자주 경고하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피하셔도 근육 손상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체를 확 세우는 자세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상체를 세우는 순간 복부 근육은 한계까지 수축하고 허리 척추에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 한 번의 동작으로 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근육에 대한 충격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몸을 세우지 말고 옆으로 천천히 돌아누운 뒤 팔꿈치의 힘으로 상체를 일으켜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측면 기상법이라 하며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60% 이상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는 동작입니다. 특히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동작은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하중을 주어 연골마모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게다가 무릎을 짚는 동안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다리에 저림이나 저림이 발생합니다. 무릎 대신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일어나고 중심은 복부와 허벅지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구부린 채로 걷기 시작하는 자세입니다. 아침에 바로 화장실로 향할 때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굽히고 발끝만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허리만 부담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허리 근육 피로 증후군이 생깁니다. 실제로 근감소증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아침에 허리를 구부린 채로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재활의학회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몸을 급하게 세우거나 무릎을 짚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년 후 다리 근력 저하율이 2.8배 높았고 낙상 위험은 3.5배나 높았습니다. 단지 몇 초의 습관이 하루의 움직임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자세는 모두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밤새 쉬던 근육은 천천히 혈류가 돌며 열을 받아야 준비가 됩니다.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놀라서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미세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근육량은 줄고 근육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날 때는 허리를 세우기보다 먼저 호흡을 3번 깊게 하세요. 그리고 팔과 다리를 한 번씩 움직인 뒤 천천히 몸을 회전시키며 일어나세요. 무릎을 짚는 대신 손으로 침대 옆을 잡아 균형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앉은 상태에서 5초 동안 허리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면 몸이 완전히 깨어납니다. 아침의 첫 움직임은 하루의 시동입니다. 운전도 시동을 천천히 거는 게 중요하듯 몸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동작만 멈추세요. 그것이 근육 노화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구부려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더 편해서요.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밖에 못 일어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습관이야말로 근육과 척추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등을 구부린 채로 일어나면 척추 기립근과 허리 주변 근육들이 압축됩니다. 문제는 이 근육들이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라는 점입니다. 척추 기립근은 몸을 세우고 균형을 잡는 핵심 근육인데 이 부위가 매일 아침 눌림과 비틀림을 반복하면 근육세포의 미세 손상이 쌓이고 결국 구조적으로 약해집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보행 불균형까지 초래합니다. 한국 근감소증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허리를 구부린 채 일어나거나 앉는 습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1년 내 허리 근육량이 평균 9%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신체 중심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습관이 복부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복부 근육이 늘어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들이 앞으로 쏠리고 내부 압력이 높아져
위산 역류, 변비, 복부 팽만 같은 문제까지 생깁니다. 즉, 등을 구부리는 습관 하나가 근육뿐 아니라 장기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일본 나고야대 의학부의 한 실험에서는 이 자세의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참가자에게 허리를 구부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게 하고 근육 초음파를 측정했더니 단 10회 반복만으로 허리 근육의 미세 긴장도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험자는 24시간 후에도 근육 경직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를 고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자세가 즉각적으로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굽히면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순간적인 균형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편안함의 함정입니다. 근육은 덜 쓰면 빠르게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더 구부리게 됩니다. 결국 약해진 근육, 구부린 자세, 더 약해지는 근육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세우지 말고 먼저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호흡을 깊게 하세요. 그 다음 어깨를 뒤로 젖히며 시선을 천천히 정면으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등 근육이 펴집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허리보다 엉덩이 근육과 복부 근육이 먼저 작동해 척추를 보호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자세를 근육 활성 기상법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그룹은 허리 근육 긴장도가 평균 18% 향상되었고 아침 통증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내일 아침 등 대신 복부와 엉덩이로 일어나 보세요. 그 단 하나의 변화가 10년 후의 허리, 그리고 걸음걸이를 바꿔놓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짚고 일어나면 훨씬 안정돼요. 그게 더 편하죠.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무릎을 짚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근육과 관절을 망가뜨리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침대나 의자에서 무릎을 짚고 일어나면 상체의 무게가 그대로 무릎에 실립니다. 60kg의 체중이라면 그 압력이 무릎 관절의 3배 이상 집중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근육의 탄성이 낮고 관절 주변의 활액, 윤활액이 아직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하중이 연골을 미세하게 찢어 놓습니다. 그때는 통증이 없더라도 그 손상이 누적되면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5년 내 무릎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무릎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릎을 짚는 순간 혈류가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무릎을 굽히면 대퇴동맥이 압박되며 다리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근육은 산소 공급이 끊겨 허혈 상태가 되고 피로 물질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짚고 일어난 뒤 다리가 무겁거나 저림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위험한 습관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다리 근육의 약화 때문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 무릎을 짚게 되는 겁니다. 즉, 무릎을 짚는 습관은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입니다. 근육이 약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 대신 손으로 균형을 잡으세요. 양손으로 침대 옆이나 머리맡을 가볍게 짚고 무릎을 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몸의 중심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기상 후 1분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무릎을 꿇지 않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다음 발끝을 5초간 당겼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무릎 주위 근육이 강화됩니다. 하버드 노아센터 연구팀은 이 스트레칭을 3개월간 매일 실천한 노인 그룹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릎 통증이 평균 42% 줄었고 기상 후 일어나는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무릎 연골 마모 속도 또한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무릎은 걷는데 가장 중요한 관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허리보다 무릎이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아침에 이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일 아침 무릎을 짚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내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가? 혹은 짓누르고 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남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 문제는 단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잘못된 자세로 일어나면 혈관, 심장, 그리고 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립시 혈압 변화, 오토스타틱 체인지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심장은 천천히 뛰고 혈압은 낮아지며 혈관은 이완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몸을 세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잠시 눈앞이 하얘지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죠. 이 현상은 대부분 몇 초 내에 지나가지만 반복되면 뇌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져 혈압 불안정, 만성 피로, 심지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8%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경험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1년 내 낙상이나 현기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육이 약한 분일수록 이러한 혈류 조절 실패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액을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다리 쪽에 머무른 채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고 어지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심장은 갑자기 더 세게 뛰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즉, 근육이 약한 몸은 아침의 자세 하나에도 혈관이 고생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일어나는 습관은 혈압 조절 능력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혈관은 원래 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급격한 혈류 변화에 노출되면 혈관 내벽의 세포가 손상되어 염증 반응이 쌓이고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생리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 기상 직후 급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혈관 탄성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낮 시간대에도 혈압이 불안정했고 쉽게 피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깊은 호흡 3번 플러스 8과 다리의 스트레칭 10초. 이 두 가지 동작만으로도 심박수와 혈압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뇌와 근육으로 향하는 혈류가 균등하게 분포됩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이 짧은 루틴을 4주간 실천한 노인 그룹은 어지럼증 빈도가 60% 감소했고 평균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고 숨을 3번 들이마시며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 다음 옆으로 몸을 돌려 팔의 힘으로 상체를 세우세요.
이렇게 30초만 투자하면 뇌는 충분히 깨어나고 혈관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 에너지의 리듬입니다. 급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 그 리듬이 무너지고 천천히 일어나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깨어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내일의 첫 움직임을 상상해 보세요. 그 평온한 시작이 당신의 혈관을 그리고 하루를 바꿉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진 분일수록 하루를 급하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고 바로 화장실로 가고 차를 마시거나 TV를 켭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육, 혈관, 뇌 모두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천천히 여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몸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부드럽고 피로가 덜합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단 한 가지. 기상 루틴 비에른사은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처럼 일어났고 다른 그룹은 의사들이 설계한 아침 루틴 1분 프로그램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루틴을 지킨 그룹은 다리 근력이 평균 11% 향상됐고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아침의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응답한 비율도 70%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몸이 하루를 맞이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기상 루틴은 근육뿐 아니라 신경계 전체를 조율하는 트리거입니다. 심박수, 혈압, 호르몬 분비, all of them. 이 루틴 하나에 의해 조화롭게 맞춰집니다. 즉, 아침의 자세가 하루의 리듬을 설계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당신의 아침은 오늘 당신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괴롭히고 있나요?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자꾸 풀리고 하루가 시작부터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늘 당신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내일의 피로를 결정하고 오늘의 첫 자세가 일주일 후의 근육 상태를 바꿉니다. 나이보다 무서운 건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패턴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올바른 움직임을 단 하루만 반복해도 그 느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점점 강해집니다. 마치 피아노를 다시 치는 손처럼 근육도 바른 길을 되찾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세요.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열쇠는 거창한 운동도 비싼 약도 아닙니다. 그저 침대 위에서의 1분, 그 조용한 시작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깊은 숨 3번. 손가락, 발가락, 어깨를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리고 허리를 세우지 말고 옆으로 몸을 돌려 팔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마지막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10초간 호흡하세요. 그 짧은 루틴이 당신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의 1분이 근육의 10년을 결정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근육을 회복한 사례는 많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재활센터에서는 75세 여성 환자가 근감소증으로 보행 보조기 없이는 걷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단 8주 동안 아침의 기상, 루틴과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 다리 근력이 18% 회복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근육이 가진 본래의 회복력입니다. 근육은 단 한 번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다시 성장합니다. 단백질을 공급받고 혈류가 순환하면 즉시 반응합니다. 이건 마치 겨울에 얼어있던 나무가 햇살을 받자 다시 새순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근육은 살아있는 조직이며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 노화연구팀은 80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근육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5분의 가벼운 루틴과 단백질 섭취 조절만으로 참가자들의 평균 근육량은 9%, 보행 속도는 20% 향상됐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근육의 나이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움직임의 빈도로 결정된다. 이 말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몸이 약하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몸을 깨우면 근육은 즉시 반응합니다. 몸은 당신의 나이를 모릅니다. 그저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운동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 당신은 지금의 몸을 부러워할 겁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건 단지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혈류가 둔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생명 유지의 핵심입니다. 근육이 살아있으면 심장도 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라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근육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 몸을 깨우자.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라도 당신이 일어나는 그 순간 오늘 배운 루틴을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나이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침의 1분이 근육의 10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은 지식을 기억하지 않지만 행동은 기억합니다. 내일 아침 오늘 들은 이 말을 떠올리세요. 침대에서 눈을 뜨면 먼저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을 깨우세요. 허리를 세우지 말고 옆으로 몸을 돌려 팔의 힘으로 상체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침대에 앉은 채로 10초 동안 어깨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그 짧은 동작이 근육의 붕괴를 멈추고 당신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몸을 따라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그 첫 번째 움직임을 바꾼다면 다리의 힘, 허리의 안정감, 그리고 하루의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짚지 않고 손끝과 발끝부터 천천히 깨어나는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이건 단지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몸을 만듭니다. 몸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세요. 그 시도가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